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11월 10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검사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한 데 대해 정치권은 물론이고 검찰 내에서도 방탄탄핵 수사보복이라는 거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. 여상훈 변호사님과 내막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변호사님, 민주당이 탄핵 중독, 금단 현상에 걸렸다는 말들을 들을 정도로 걸핏하면은 탄핵 카드를 들고 나와서 힘자랑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번에는 이동관, 이 방통위원장 탄핵도 그렇지만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수원지검 이정섭 차장검사, 이 탄핵 발의에 대해서 검찰이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네요. 체포 동의안 방탄 부결에 이어서 방탄 단식, 방탄 탄핵 아니냐,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, 자기를 수사하는 검사, 이걸 탄핵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타당한 얘기입니까? 경우는 반대지만은 법관들이 왜 자기나 자기 친척 관계되는 사건에 맡으면 회피라고 있지 않습니까? 회피죠, 회피. 나 그 사건 못 맡는다, 담당하고 있으니까 참 친척이 그러니까 못 맡는다, 사건을 다른 부로 보내거든요. 그건 이거는 그 경우하고 반대죠. 그러네요. 반대지만 이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있으면 오히려 그 검사를 보호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불구하는 식으로 그래야죠. 그렇게 하는 게 맞지. 딱 자기를 전국의 검사가 지금 한 2,000명 이상 될 것 같은데 2,300명 되는 거예요. 그 중에서 지금 이 이정섭 차장 검사에 대한 지금 탄핵 그 내용도 있죠. 위장 전입 하나, 그다음 그 장인인가요? 그 골프장 용인시 씨 처남인가요? 거기에 대해서 동료 검사의 부탁을 들어줬다는 거. 물론 그게 도덕적으로 옳은지 또 공직자로서 옳은지 틀린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.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어요. 지금 공수처에 아마 고소가 돼 있을걸요, 이게? 대검에다 고발을 했습니다. 공수처는 약하다. 대검 당신들이 알아서 처리하라고. 자기들이 만든 공수처에다 해야죠. 그걸 왜 대검에 하죠? 공수처는 해봤자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까 대검에다 해놓고 알아서 당신들이 처리해. 그래, 저는 그 처리하라는 얘기는 이재명 수사하지 마. 그러면 탄핵할 거야. 그런 거죠. 그렇게 했는데 그게 수사도 지금 결과도 아직 안 나왔고 나오려면 이게 아주 멀고 그다음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있죠. 탄핵이라는 거는 헌법상에 있는 제도 아닙니까? 헌법상의 제도. 이거는 민주국가에서 어떤 공직자가 어떤 형사처벌로 처벌하기는 좀 힘들고 이럴 때 이 탄핵이란 제도를 이용해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거거든요. 근데 형사처벌 받으면 당연히 퇴직이죠. 그렇죠. 징역형 이상 받으면은 집행유예 받으면은 그걸 도저히 못 기다리고 자기들이 고발해 놓고 지금 탄핵으로 안 거는 결국은 그 속내가 지금 이화영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하고 있으니까 탄핵해가지고 자기들이 이거는 다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재적의원 이거는 2분의 1만 하면 되거든요. 그렇죠. 168석에 정의당 이렇게 하면 당연히 되겠죠. 당론으로 정하면은 그러면 이게 정하면 이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정섭 그 차장이 제가 오늘 고 교수님이 보낸 앞으로 오늘 이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때까지 수사한 걸 찾아보니까 재계의 저승사자 비슷하더라고요. 공정거래법도 잘 알고. 그렇죠. 그러니까 이화영 사건이나 이게 이화영과 관련되는 쌍방울 사건, 이게 이화영 사건이 결국 쌍방울을 하고 연결이 되거든요. 대북 송금 문제가. 그게 가장 전문가가 갔어요. 제가 그렇죠. 볼 때는 전문가죠. 대검에서 이 이화영 사건을 갖다 수사하기 위해서는 쌍방울 수사가 진짜 잘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기업 범죄 전문가인 이정섭 차장을 보낸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그런데 여기를 갖다 딱 정지시켜 놓으면은 이게 사실은 이정섭 차장이 수사를 직접 하진 않지만 전부 지휘하고 총괄 지휘를 하고 총괄 있죠. 지휘하고 그 팀장이 돼가지고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 포스트인데 이걸 갖다 정지시킴으로써 딴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
예. 이게 그 사건 파악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? 시간도 그렇죠. 많이 걸리고. 예. 그러면 그동안은 이 새로운 사람이 그러니까 직무 정지된 사람 동안 수사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. 예. 그러면 다른 1차장, 2차장이 이렇게 있는지는 내가 지금 수원지검은 어떤지 1, 모르겠는데. 2차장으로 돼요. 예. 서울중앙지검은 3차장까지 예. 있고. 그 1차장이 뭐 대응을 한다 하더라도 예. 1차장은 자기 소관도 아니었고 예. 갑자기 이런 걸 하게 되면 자기 일도 많은데 이게 대해서 아무래도 지휘가 힘들다고. 그러면 아무래도 수사가 늦어질 거라고요. 그러겠죠. 예, 기소하고 이런 게. 그래서 이런 걸 그 했다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이정섭 차장이 어떤 탄핵 사유가 있냐 없냐 아무 관심도 없고 다만 빨리 탄핵 그 법률에 정해진 대로 해가지고 업무 직무 정지시키는 게 목적인 탄핵이다. 그렇게 봐야겠죠. 네,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지금 형편입니다. 그리고 탄핵이라고 하면은 네. 적어도 상당한 정도의 헌법이라든가 법률 위반을 했을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지.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뭐 한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인정을 했어요. 위장 전입. 네, 그건 근데 인정이죠. 위장 전입 우리 고위공직자 중에 아는 사람 하나나 있습니까? 장관이고 문재인 때 다 뭐 통과했어요. 다 통과됐고. 예.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또 사안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고 대검에 고발해갖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? 예. 이 사안들 자체가 저희들이 볼 때는 이 검찰에서 징계 정도 사안 그럼요. 아닙니까? 예, 이게- 자체 징계. 네, 그게 인정된다 하더라도. 그러니까요. 근데 그것도 지금 못 기다리는 거예요. 예. 빨리 이 이화영 수사를 정지시켜야 되니까. 그동안 많은 수술을 동원했지만 안 됐거든요. 예. 한동훈, 그다음 이원석 검찰총장이 있으면서 그래가지고 자기 다수당이란 그 이용해서 다수당으로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탄핵이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핵은 법률에 정해진 제도도 아니고요. 예. 헌법,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헌법에 정해진 제도인 만큼 아주 중대하게 신중하게 그러니까 아주 중대한 법률 정치적 책임을 물을 때 한 번씩 하는 건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걸 대통령 또는 그 공직자 특히 자기들하고 반대되는 예. 에 대한 어떤 견제용으로 하는 계속 거고요. 이 얘기하고 있죠. 그런데 거론하고 있죠. 이 이정섭 차장만이 이번에 탄핵된다면은 우리 그 법조계에 일반적으로 쓰는 농담 중에 빈총도 자주 맞으면 기분 나쁘다는 게 있어요. 그럼요. 나중에 무죄 받더라도 자꾸 기소하고 뭐 하고 예. 이러면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아요. 당연하죠. 네. 가끔 위축이 되죠. 또 이상한 수사에서도. 검사나 이상한 판사 있어가지고 예. 유죄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? 그게 나중에 무죄 되더라도 예. 유죄인 동안은 진짜 위축되잖아요. 그래서 지금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사건, 그다음 울산 사건 많은 사건이 있는데 이걸 결국은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너희들이 조금만 우리 마음에 안 들게 하면은 탄핵 뭐 그게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더라도 할 수 있어. 예. 그러면 검사들은 위축될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. 아무래도 예. 그 더불어민주당 그 뜻대로 마음에 맞지 않는 판결하면요. 예.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아마 그 누가 말했던데 그 이화영 사건 기소해가지고 판사가 유죄하면 거기 탄핵도 할 거라고 그래요. 그 판사를 그러니까 판사도 탄핵할 네. 거라는 거죠.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다 탄핵해버리는 모든 거예요. 게 지금 그 판사 검사에 대한 그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컨트롤 제도로 바로 탄핵을 이용하고 있는데요.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이름을 더불어 탄핵당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번에도 온건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여론에도 좋지 않고 이재명 대표한테도 결과적으로 자청소가 된다. 그랬는데 그 처음에 김용민 뭐 네, 이런 의원들 있잖아요. 이 사람들이 이제 개딸이 계속 이재명 수사하는 검찰 탄핵하라, 검사 탄핵하라니까 이 개딸의 압력에 밀려가지고 168명의 의원들이 거기에 그냥 끌려간 거예요. 개딸들한테. 이게 정당입니까? 그러니까 저는 정당에 168명이면 있죠. 아까 말씀하신 그중에 온건파도 있고 그다음 법률 공부를 심오하게 해가지고 이게 탄핵을 하는 게 맞느냐. 어떤 이거는 정치적 판단일 수도 있고 헌법의 기본 정신에 대한 어떤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러면 민주국가의 그 의회라면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면 168명 중에 그게 지금 당론으로 전부 다 이번에 탄핵안에 찬성했거든요. 예, 당론으로 이렇게 정하니까 그러니까 뭐안 이게 따라갈 저는 수가 없죠. 이게 말이 되느냐. 이게 어떻게 민주국가의 그 의회의 모습이냐.
그래서 저는 이게 저번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우리나라 의회가 이재명 대표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부터 있죠. 계속 독재화의 길로 가고 있다. 자기들은 다수의 뜻이라 하지만 우리 흔히 말한 대로 나치 정권이 다수의 뜻이란 걸 내세워가지고 결국은 독재로 가가지고 2차 대전까지 일으키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은 진짜 독재의 길로 가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현재는 아주 멋있게 보이고 개딸들이 환호할지 몰라도 있죠. 이게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결국 자기들도 망하는 그런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런 일이라고 하면은 개딸 아니라 무슨 철험회가 나섰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그러면 안 돼. 당신들 그건 좀 과하다. 내가 봐도 내 관련된 문제인데 그렇게 나서면 내가 꼴이 어떻게 되겠느냐, 민망하다 이렇게 말렸어야죠. 그런데 뒤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부추긴 거예요.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체포 동의안 자기 뭐 그 포기했다고 해놓고는 국회의원들한테 또 들쑤셔가지고 부결시켰지 않습니까? 이거는 마치 그 학교에서 학생이 잘못하니까 혼내는 선생님을 학생이 교장선생님한테 좀 교체해달라고 요구한 건 똑같은 거예요. 담임선생님 바꿔달라고.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는 정말 부글부글 하고 있는 것이죠. 한동훈 장관도 이건 그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이고 압박이다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했고 굴복을 절대 안 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거다 우리 검찰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원석 총장도 그 점잖으신 분 아닙니까? 협박 탄핵이고 방탄 탄핵이다. 그러니까 얼마 전에 방탄 단식을 하더니 이번에는 방탄 탄핵을 한 것이다.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니 왜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사람은 난데 저 밑에 있는 검사를 차라리 나를 탄핵하라. 이렇게 나섰고 그래서 지금 이원석 총장도 수원지검에서는 사실상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이재명 관련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김혜경 법카 수사 그리고 쪼개기 후원금 수사 거의 다 마무리가 된 모양이에요. 그런데 이것을 영장을 재청구하느냐 아니면 불구속 기소를 하느냐 가지고 현지 수원지검에서는 이걸 완벽하게 다 수사가 됐으니까 영장 재청구하자는 게 아주 대다수 의견이고 뭐 전체가 다 그러는 것 같아요. 그러나 이원석 총장은 좀 더 지켜보자 하면서 상당히 신중한 자세인데 결국은 이원석 총장도 이번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저인망 수사를 다 해갖고 불구속 기소하려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. 결국은 정기국회 끝나고 나면은 피해기 아닙니까? 그때는 아무 때라도 해도 되잖아요. 체포 동의안 필요 없으니까. 결국 영장 재청구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관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자충수가 됐다 이거죠.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이정섭 차장이 무슨 수사상에 큰 잘못을 저질렀다. 압수수색 안 할 걸 했다든가. 그렇죠. 그다음 별건 수사를 한다든가 이런 면이 있죠. 더불어민주당에서 제1야당의 대표를 이렇게 하니까 정치적인 행위 아니냐. 뭐 탄핵 이야기 좀 나오는 거 뭐 있을 수 있죠. 정치적으로. 그것도 제가 볼 때 진짜 탄핵을 할 게 아니고 정치적인 책임을 묻겠다. 이런 말로 끝나야죠. 근데 이원석 총장으로서는 볼 때 이게 그런 일이 있으면 이원석 총장이 방탄 탄핵이다. 이런 말을 하는 데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반박을 하는 건 맞는데 이번에 또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은 똑같네. 이정섭 차장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정섭 차장이 이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원석 총장이 이 방탄 탄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? 이 조직의 그 밑에 자기 부하 아닙니까? 일종의. 수장 아니에요. 그러니까요. 부하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옹호하고 수사를 잘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게 왜 이게 이정석 차장하고 똑같네 둘이가 한 통속이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참 저질도 이런 저질들이 없어요. 저는 이번에 참 무슨 논리적으로 말이 맞고 연계가 돼야 할 겁니다. 맥락이 맞아야 하는데 그냥 아무 말 대잔치 같아요. 아무 말 대잔치. 그래서 한동훈 장관도 얘기했지만 국회의원은 뇌물, 송영길 돈봉투 사건, 투기, 김남국 코인 투기, 추행, 박완주
이건 탈당은 했습니다만 네. 어쨌든 박완주원의 추행 이런 국회의원들은 이런 걸 해도 탄핵할 방법도 없지 않느냐. 네. 여기에 비하면은 이건 뭐 사실은 논해도 될 그러니까요. 만한 사안이 아니잖아요. 그냥 까시거리에 불과하지 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런 거 보면은 어제도 내가 다른 자리에서 잠시 얘기했습니다마는 민주당의 의석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걸핏하면 힘 자랑하고 폭주를 하니까 내년 총선에서는 국민들이 몽둥이를 들어야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의회에서 있죠. 균형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네. 이걸 느꼈습니다.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돼도 좋아요. 한 150석. 뭐 151석이라든가 이게 좋지만 너무 다수당이 돼버리니까 절대적인 다수당. 이게 그러니까 어떤 그 국민의 폭군이 힘이 돼버려요. 잘하고 못하고 간에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? 그게 네. 결국 국민의 힘을 통해서 국회에서 의사로 표현되는 거 아닙니까? 예. 이게 완전히 무시되고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폭주로 예. 지금 기결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 당시에 2020년 총선에서 물론 그 더불어민주당의 절대 다수 의석을 준 거 그건 국민의 뜻이라고 존중해야 되지만 그 결과가 지금 놓고 볼 때 너무나 일당 독주로 폭주로 이어지고 있다. 그래서 내년 총선이 정말 중요하구나.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꼭 다수당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닙니다.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폭주하는 걸 견제할 수 있는 의석은 줘야 된다. 그렇습니다. 그래야지 이게 우리 국정이 좀 정상적으로 굴러가지. 지금 사실은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입니다. 보면은 국회가 모든 걸 틀어지고 법안은 통과 안 시키고 그다음 탄핵이라는 그 정가의 보도처럼 탄핵을 휘둘러 가지고 이 국정을 마비시키는 수사도 국정이지 않습니까? 일종의 사법 권력의 행사니까 이런 현상을 볼 때 정말 균형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습니다.